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가계부채가 고금리 환경 속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국내 전체 경제 규모인 GDP를 넘어서는 상황이 3년 반 만에 해소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부채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채 상환 우려가 커지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성의 상당수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른바 빚의 역습이 우리나라 사회를 조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채가 단순히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98.9%로 가장 높았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홍콩, 태국, 영국, 미국 순으로 이제 탑5에 들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사실 이 가계부채 비율 1위를 차지한 게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 4년 넘게 세계 최고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는 하지만 네. 그나마 이 비율이 최근에 꺾인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GDP 대비 100%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와 동일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번에 98.9%였으니까 100%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90%대로 떨어진 게 3년 반 만이고요. 이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 105.5%보다는 6.6%포인트나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락폭도 2.6%포인트로 홍콩과 영국,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그 하락폭이 컸는데 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금융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 총재도 이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은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90%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 밑으로 떨어뜨리는 1차 과제는 일단 달성한 셈이 됐죠. 그러니까 네. 가계부채 비율이 100%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네. 다 모아도 이 나라 빚을 다 갚지 못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위험 수위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고금리 기조 지속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지금 쉽사리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통화 정책 전환 시점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지는 가계들은 이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버티지 못하고 갚아버리는 경우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와 함께 이제 가계 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자 이 자산을 던지고 빚을 갚거나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 자체는 좀 일단 진정이 됐는데 기업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민간 부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업의 경우에 빚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1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 123%로 1년 전보다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홍콩, 중국, 싱가포르 뿐이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경제 주체, 가계기업, 정부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이제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1%로 22위였는데 이는 중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는 0.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네. 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31%였고요. 싱가포르와 미국,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갓 2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제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발언은 어떤 게 있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주요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의 정착과 규제 혁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일즈 외교, 수출 촉진 등을 이번 정권의 성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S&P가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꿈이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수치와는 달리 지금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 않자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원인과 이제 앞으로 변화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 지표 관리 1순위를 물가를 두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저출산 관련 대책도 나와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이 기획부처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어서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서 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 강화도 언급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요양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고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기업들의 협력도 유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생기면 엄청난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게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회 야당의 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보조금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이 잘못된 세제가 왜곡했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고요. 이 과도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자 감세가 아닌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저출산 대책에 이어서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